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DO에 대한 설명 중에서 몇 가지 좀 오류가 있어서요, 좀 정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치과에서는요, 엑스레이를 말하는 엑스레이라는 게 C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T는 지금 현재로 3차원이 맞고요. 그리고 DO의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디지털이라는 의미가 3차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바우터라는 헤지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행동주의적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내부에서 회사 내부의 관계자는요, 자기가 확인을 해봤더니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 언론에서 기사가 잘못 표현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회사를 산 이유는 어떤 행동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매각 이슈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회사의 성장성만을 보고 매수를 참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일단은 DO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께 파생상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생상품. 예. 그 중에서 선물이라는 부분, 그리고 옵션이라는 부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생상품에서 선물이 뭐냐면요, 영어로는요, futures예요. 예. 미래라는 얘기겠죠. futures contract라는 건데요. 자, 미래를 사고 판다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제주도의 유명한 고기국수 집의 사장이에요. 드셔보셨죠? 아유, 점심 식사 하시기 전이라서 좀 배고픈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고기국수 사장님인데, 고기국수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남미하고 북미 쪽에 기후 온난화 이런 거 같은 굉장히 문제가 터져갖고, 그래서 올해 밀파동이 생길 수가 있다. 흉작이 일어나갖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굉장히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접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밀가루 공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건 거죠. 자, 사장님, 제가 지금 저희들이 밀가루 1kg을 10,000원에 지금 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후에는요, 제가 12,000원을 줄 테니까 저에게 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밀가루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0,000원인데 다 석 달에다가 12,000원이면 이익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역시나 금액으로 거래를 했겠죠. 자, 이런 거래를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3개월 후를 보니까 역시나 이 고기국수 사장님이 예측했던 것대로 밀가루가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지금 12,000원이 아니라 실제 거래는 1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밀가루 공장 사장님은 1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걸 12,000원에 파니까 3,000원이 손해고, 다음 저 입장에서는 15,000원에 사야 될 걸 12,000원에 샀으니까 3,000원이 이익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거래가 이루어질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밀가루 공장 사장님이 억울한 거예요. 아유, 나 못 팔겠다. 시중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이거 난 거래 없던 거로 합시다. 라고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즉 거래소에서 야, 얘들아, 요 날까지가 되면 무조건 이 선도 거래를 하고 나서 돈을 갚아야 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명문화한 게 선물 거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futures contrac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그럼 한다라는 개념은요, 미래의 어떤 가치를 뭔가를 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물 거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품을 사고 파는 상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을 팔고 사는 그런 금융 시장이 있습니다. 자, 상품에는 뭐 기름도 있겠고요. 옥수수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다음 금융에도요. 환율도 있을 거고 금리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국내에서 그 선물 가격, 선물이다 그러면요. 거의 다 코스피 200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선물 거래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 선물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즉,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거다. 지금 제 말은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선물. 주식시장이 오른다라는 데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반면 선물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데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을 예측을 한다는 건요. 그 현물 시장, 즉 주식에 우리가 사고 파는 그 주식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즉 단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이요. 그 거래소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사고 팔고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 있죠? 목요일 날 만기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그 만기일에는 무조건 당신들이 계약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살 사람은 돈을 주고 그리고 팔 사람은 그래서 팔아갖고 거래를 이루어져라 라고 거래소에서 확실히 잡아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만기일 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요. 자, 이것도 좀 용어인데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아까 3개월 있다가 12,000원의 밀가루를 사고 팔기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개월이 가다 보면은 그 밀가루 현물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2,000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은 처음에는 15,000원 정도까지 계속 되다가 마지막 그 만기일 정도가 되면은 12,000원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겠죠. 왜? 현물가라는 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격이니까 갑자기 거의 내일 모레 마감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10,000원이 더 비싸고 5,000원이 더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이를 그 전문 용어로요.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즉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물이 당연히 현물보다 조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 비싼 거를 콘탱고, 좀 들어보셨죠? 콘탱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상 시장이에요. 자, 근데 간혹 현물이 선물보다도 비쌀 때가 있어요. 요게 backward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backwardation, 즉 backward라는 게 뒤로 간다라 후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ackwardation이 일어난다. 그런 때는 선물이 현물보다 좀 저평가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아직까지 이 선물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잘 몰라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선물은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좀 많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식은 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안 좋다면, 실적이 안 좋다면 계속 떨어지긴 하잖아요. 떨어졌지만 제가 원하는 뭐 팔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는 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상장 폐지가 되면 종이자락이 되겠지만 그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 재산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있잖아요. 그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요, 그 1,000만 원을 10배까지 쓸 수 있는, 즉
1억이라는 돈까지 제가 주문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배라는 이 부분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1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만약에 이게 10%가 플러스가 나면은 저는 얼마를 번 겁니까?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즉, 제 원금 그대로 100%를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도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라면 1억이라는 돈의 10%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선물은요, 잘못했다가는요, 빵이 돼버리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요, 그 선물에 대해서는 용어만 좀 아시고, 그리고 이 선물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지표로 쓸 수 있다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옵션이라는 걸, 선물 옵션이라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선물 옵션은 뭐냐면요, 미래의 거를 이렇게 사고 파는 건 똑같은데요. 자, 이 옵션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권리예요, 권리. 권리만 사고 파는 건데요. 자, 다시 제 고기국수집으로 와볼게요. 자, 제 고기국수집이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깃집은 뭐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항상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예약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노쇼 들어봤죠? 안 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가게는요, 그 고기국수가 만 원인데 항상 예약제로 1,000원이라는 돈을 받겠습니다. 그럼 오시면은 국수값에 1,000원을 빼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오시면 그 권리, 예약을 한 권리는 못 돌려드립니다. 요거잖아요. 자, 요 권리가 옵션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집안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고기국수 먹으러 가자라고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을 예약을 해갖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기국수 말고 돈가스를 먹으러 가요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죠. 이쁜 아들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약을 한 그 예약 권리를요, 친구에게, 야, 네가 가서 사라. 가서 밥 먹고 와라. 어때? 콜?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래, 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콜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자, 이 콜이 뭐냐면요, 즉 이 권리를 살 수 있는 것, 즉 사는 걸 콜이라고 합니다. 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자, 반면 저는 그러면 내가 그 티켓을 친구에게 줘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다가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내려놓더라는 표현이 뭡니까? 푸시잖아요. 그래서 푸시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놨어 해서 매도, 옵션을 매도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 예약비가 항상 1,000원일 수는 없겠죠. 크리스마스 같은 굉장히 바쁜 때는 1,000원이 아니라 막 2,000원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평범한 날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아니라 뭐 500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옵션가가 그때그때 차이가 있겠죠. 콜 옵션을 매수했다는 건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는 거고, 풋 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의 하락을 예측한 거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아까 우리 선물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이라는 만기일이 있었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 내 마녀의 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내 마녀의 날이 뭐냐면요, 아까 선물과 뭐였습니까? 옵션이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말고요, 그 선물의 전체 코스피 같은 거 말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요, 개별 주식이 있습니다. 즉 개별 주식에 선물이 있고 개별 주식에 옵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옵션은요, 3개월마다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하고 뭡니까? 옵션이 같이 만기일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개별 주식의 선물과 개별 주식의 옵션까지 합치니까 내마녀의 날이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게 합쳐지다 보니까요, 그날은 엄청난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삼성전자 현물을 사놓은 거예요. 주식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미래의 반도체 시장 때문에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 외국인들은요, 현물은 팔지 않고 대신 선물을요,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물이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선물에서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플러스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뭔가를 해준 부분, 이런 거를요, 그 전문 용어로 해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생 시장은요, 그 일반 주식,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주식 시장, 현물 시장의 그 해지 부분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과 옵션을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요,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선물이 현물에 주는 영향력과 그리고 옵션에서 어떤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현물 시장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단기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